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4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놀라운 숫자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말도 못하고 한쪽 몸을 못 쓰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드시게 되니까 가족들이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들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휠체어 타고 계신 아버지 보면서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가족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뇌졸중은 80%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희망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몸은 뇌혈관이 막히기 전에 분명히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정말요? 그럼 오늘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가족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거네요. 여러분, 그때 봤던 영상 덕분에 살렸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고혈압과 당뇨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목해서 귀 기울여주세요. 네, 정확한 정보만 알아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시니어분들 절반 이상이 뇌졸중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던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정말 심각한 현실이에요. 대한뇌졸중학회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층의 56%가 뇌졸중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고, 더 놀라운 건 정확한 전조 증상을 아시는 분이 2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뇌졸중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13만에서 15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4대 사망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이 병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도 최근에 우리 어머니께서 중풍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인식이 왜 이렇게 퍼져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뇌졸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하늘의 벌이나 운명으로 여겼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대의학은 뇌졸중의 80%가 예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나 하버드 의대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위험인자 관리만으로도 대부분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희망적인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체념하고 계신 게 정말 안타까워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통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뇌졸중이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하는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분들의 15% 정도가 발병 전에 경고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면 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정보를 미리 아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럼 어떤 것부터 알아야 할까요? 먼저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이 중요해요.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일시적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에요. 이런 항노화 관점에서 보면 뇌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 지식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뇌졸중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본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상식들 중에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네, 정말 위험한 오해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가장 흔한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정말 궁금해요. 이 오해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몸이 뇌혈관이 막히기 전에 여러 경고를 보내거든요.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15% 정도가 발병 전에 일과성 허혈 발작 같은 전조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시적인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순간적인 말이 어눌해짐, 일시적 시야 장애 등이 대표적인 경고 신호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금세 사라지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게 문제예요. 저도 최근에 아버지가 잠깐 말이 꼬이셨다가 금방 괜찮아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넘어갔거든요. 정말 위험한 신호였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런 증상들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젊으면 괜찮다는 오해도 정말 위험해요. 미국 CDC 통계를 보면 2014년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의 38%가 65세 미만이었고 전체 뇌졸중의 10에서 15%가 50세 이하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30에서 50대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졸중을 경계해야 해요. 젊을 때부터 혈압, 혈당 등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 뇌혈관 노화를 늦추는 항노화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럼 두통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어떤가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상당수 뇌졸중은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서 환자 본인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뇌졸중 전문의들이 실제로 통증은 뇌졸중의 흔한 증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지만 허혈성 뇌졸중의 대부분은 통증 없이 진행돼요. 팔이나 다리가 마비되거나 얼굴 근육이 풀리는 증상 자체는 아프지 않을 수 있어서 환자가 느끼는 건 힘이 빠진다 정도일 뿐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우리 어머니도 요즘 가끔 팔에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맞아요.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에요. 오히려 통증이 없기에 환자 스스로 증상을 무시할 가능성이 커서 문제가 되거든요. 주변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를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더욱 뇌졸중을 의심해야 해요. 어지럼증이나 시야 장애 같은 증상도 뇌졸중의 흔한 초기 징후인데 이들 역시 고통이라기보다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럼 어떤 증상들을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FAST라는 간단한 체크법이 있어요. 첫째, 미소가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증상. 둘째,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 셋째,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해요. 국내에는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한국형 자가진단법도 있어서 이해하는 웃기로 얼굴 마비 확인하고 두 손 들기, 발음 확인, 시선 한쪽 치우침 확인하는 순서로 따라하면 기본적인 증상 징후를 점검할 수 있어요. 이런 조기 발견법을 통해 뇌혈관 기능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실용적인 정보네요. 가족들과 함께 이런 방법들을 익혀두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오해는 풀었는데요. 더 무서운 사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위험 신호들이 있다던데 저희 부모님도 혈압약 드시고 계시거든요. 정말 걱정되네요. 네, 고위험군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신호들과 체크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나요? 네, 고위험군 분들은 일반적인 전조 증상 외에도 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증상이 없어도 오랜 기간 뇌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거든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철저히 관리하면 뇌졸중 발생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거나 목덜미가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혈관 압박 신호일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가끔 어지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냥 잠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런 증상도 주의해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관벽이 약해지고 좁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손발끝이 자주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증상, 시야가 간헐적으로 흐려지는 현상,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혈당 조절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혈관 순환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신데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서 걱정했거든요. 치매만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하는 거네요. 네, 정말 중요한 관찰이에요.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심방세동은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뇌혈관으로 이동할 위험이 높거든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찬 증상,
갑작스러운 피로감 등이 나타날 때는 즉시 확인해 봐야 해요. 65세 이상에서는 맥박 불규칙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럼 집에서도 이런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어요. 물론이에요. 먼저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아침 기상 후와 저녁에 2차례 측정해서 기록해 보세요. 목표는 가정 혈압 기준으로 135와 85 미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자가 혈당 측정과 함께 발가락 끝의 감각을 확인해 보세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바늘로 살짝 찔렀을 때 감각이 둔하다면 말초순환 장애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뇌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항노화의 핵심 전략이에요. 정말 실용적인 방법들이네요.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려서 함께 체크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간단한 일일 체크법도 있어요. 매일 아침 세수하실 때 거울 앞에서 활짝 웃어보고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보고 간단한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해보는 거예요. 대한뇌졸중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5분 뇌졸중 자가점검법인데 이때 얼굴 좌우가 비대칭이거나 한쪽 팔이 자꾸 내려오거나 발음이 세거나 어눌하다면 곧바로 의료진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이런 변화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런 체크 방법들을 공유하고 싶어져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관심 있게 살피는 태도예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말처럼 평소와 다른 변화를 민감하게 체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고위험군 분들은 이런 자가 모니터링이 생명을 구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체크하는 방법은 정말 유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실제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예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과 안 드시는 분들이 관리법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보죠. 상황별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실전편이네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과 안 드시는 분들이 각각 어떻게 뇌혈관 건강을 지켜야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먼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약물 덕분일 수 있으므로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끊으면 다시 상승해서 뇌졸중 위험이 커져요. 그리고 약물 복용과 함께 저염식이 필수예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시고 국이나 찌개 국물을 피하고 젓갈이나 장아찌 빈도를 줄여주세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DASH 식단처럼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 드시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저희 어머니도 혈압약 드시는데 가끔 혈압이 괜찮으니까 약을 끊어볼까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네요. 네, 정말 위험해요. 혈압약은 생명을 지키는 약이에요. 그리고 약물 복용자분들도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4에서 5일, 총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해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탄력을 높여서 약물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필수예요. 하루 7시간 내외의 숙면을 취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럼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예방이 핵심이에요. 먼저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집에서 혈압을 재서 기록하고 140과 90 이상이 지속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어도 뇌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그리고 식습관 관리가 핵심이에요. 매 끼니 야채 반찬 2가지 이상 챙기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육류는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위주로 적당량만 드시고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이상 드시면 오메가3 섭취에 도움이 돼요. 우리 아버지도 아직 혈압약은 안 드시는데 이런 관리법들을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런데 금연이나 금주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금연은 뇌졸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한 수예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담배 5개비를 피울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2%씩 증가한다고 해요.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들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쉽게 생기거든요. 금연을 하면 1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요. 술의 경우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거나 가능하다면 금주가 최선이에요. 한 번 마실 때 포금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럼 영양제나 보충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 역할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엽산이 부족한 경우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져 뇌졸중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서 종합 비타민으로 엽산과 비타민 B6, B12를 보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D 결핍도 뇌졸중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보충제들은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정도로 활용해야 해요. 검증된 약물이나 생활요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영양 보충은 그 다음이에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과 안 드시는 분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것들도 있을까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말이에요. 네, 공통으로 중요한 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정기 건강검진이에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혈관이 수축해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산책이나 취미생활, 가벼운 명상, 친한 친구와의 담소 등을 통해 긴장을 풀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정기 검진을 통해 경동맥 초음파나 뇌혈류 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의해서 예방적 검사를 고려해보세요.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뇌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건강한 노화를 실현하는 항노화 전략의 핵심이에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네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건강관리법들을 실천해보고 싶어져요. 네, 가족이 함께 건강을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서 나와 가족의 뇌혈관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완벽한 가이드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미리 신호를 보내는 질환이에요. FAST 체크법으로 얼굴 마비, 팔 힘 빠짐, 말 어눌함을 확인하시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둘째, 고위험군 분들은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저염식과 규칙적 운동을 병행하세요. 혈압약 안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 혈압 측정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예방에 집중하세요. 셋째,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모든 분들에게 필수예요. 뇌졸중은 80%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뇌혈관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우리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부모님께서 겪으신 전조 증상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가족 건강을 위한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뇌졸중 위험이 있으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므로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 약사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